아빠 세계관 영상에 후원해주신 마틴 폴드만님, 아이브와 우아 나나 영상에 후원해주신 어피니언 에이티드 매트님 감사합니다. 퀸덤2에서 화려하고 멋진 무대로 즐거움을 주었던 케플러와 이달의 소녀가 6월 20일 동시에 컴백했습니다. 두 그룹 모두 퀸덤2의 출연 효과로 커리어 하이를 찍었는데요. 그러나 이달의 소녀는 컴백과 동시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며 많은 팬들이 걱정 중이죠. 과연 퀸덤2의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퀸덤2의 다른 그룹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커리어 하이 이달의 소녀. 너무 아쉽게 준우승을 했지만 많은 팬들이 신나게 본 쉐이크 잇, 역대급 댄스 퍼포먼스 무대라고 평을 받은 타미나, 팬들을 감동시켜주었던 버터플라이, 멋진 걸크러쉬로 이달의 소녀가 가진 매력을 제대로 보여준 신곡 포즈까지 많은 멋진 무대들을 남긴 이달의 소녀. 이달의 소녀는 퀸덤2의 열기가 식기 전 빠르게 컴백을 예고하여 많은 팬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었죠. 게다가 무려 약 1년 만에 완전체 컴백이어서 오래 기다린 팬들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했는데요. 지금까지 완전체로 소왓, 페인트 더 타운 등 파워 넘치는 걸크러쉬 를 자주 보여준 이달의 소녀였지만 이번엔 화사한 여름을 담은 플립댓으로 컴백했습니다. 처음으로 썸머송에 도전하는 이달의 소녀는 따분한 일상에서 벗어나 시원하고 화사한 숲에서 힐링하는 듯한 기분을 주었는데요. 플립댓은 이달의 소녀가 퀸덤2에서 보여준 쉐이키처럼 청량한 느낌뿐만 아니라 특유의 몽환적인 매력까지 담아내었죠. 이런 좋은 곡으로 컴백한 이달의 소녀는 이전과 다른 성적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이전 퀸덤 시즌1의 걸그룹들처럼 퀸덤2의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플립댓 발매 직후 미국, 스페인,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브라질 등 전세계 31개 국가 및 지역 아이튠즈 앨범 차트 1위, 월드와이드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했죠. 데뷔 앨범부터 지금까지 발매한 모든 앨범의 미국 아이튠즈 앨범 차트 1위에 오르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게 된 것인데요. 게다가 타이틀곡인 플립댓은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등 11개 국가 및 지역 아이튠즈 송 차트 1위에 등극했고, 콘서트에서만 공개한 미발매곡이었던 플레이백, 퀸덤2 파이널 신곡이었던 포즈까지 각국의 차트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만 이런 인기를 보여준 것은 아니었는데요. 국내에서도 발매 당시 박스 실시간 음원 차트 1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수록곡 전곡이 차트 상위권을 점령했었죠. 거기에 음반 초동 판매량도 발매 이틀 만에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며 이달의 소녀 역대급 성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달의 소녀 인기 멤버인 추가 다른 회사로 이적할 수 있다는 기사가 올라왔었죠. 그러나 이적 소식이 뜬 회사는 올해 3월 배우 시무나가 20년 만에 드라마로 복귀할 수도 있다는 허위 보도에 휘말리기도 했었는데요. 기사를 접한 이달의 소녀 소속사인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근거가 없는 내용이고 당사나 멤버 개인의 입장은 전혀 없는 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식 입장문으로 멤버들이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아낌없이 지원한다고 한 만큼 이달의 소녀의 이번 활동이 행복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더 세진 앨범 파워, 케플러. 퀸덤2의 순위만 본다면 아쉽다고 할 수도 있지만 케플러가 보여준 멋진 무대들은 유튜브에서도 항상 높은 조회수를 보여주었는데요. 기라성 같은 선배들 사이에서 신인 그룹인 케플러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죠. 특히 3차 경연의 더 보이즈에서 파이널 신곡인 더 걸즈로 이어지는 무대들은 케플러가 가진 에너지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소녀들의 멋진 걸크러쉬를 선보일 줄 알았지만 케플러가 가진 밝고 기분 좋은 에너지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타이틀곡 업으로 시원한 여름의 분위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이번 컴백 앨범 더블라스트는 케플러가 와다다 달려 도착한 행복의 섬 케플러 아일랜드에서의 모험을 그린다고 하는데요. 멤버들이 가진 밝고 에너지 넘치는 상큼한 매력이 잘 드러나는 노래였죠. 거기에 수록곡 르 보야지도 너무 좋아서 SNS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듀유랑 개인적으로는 타이틀곡 업보다 르 보야지를 더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나온 앨범과 퀸덤2에서 보여준 가능성으로 케플러는 또다시 엄청난 앨범 판매 파워를 보여주었죠. 발매 첫날에만 15만 장 이상을 팔아버리더니 3일 만에 자체 초동 판매 신기록을 달성해버렸습니다. 퀸덤2를 통해 팬덤인 케플리안들이 더 커지고 단단해진 느낌인데요. 케플러도 올해의 신인상 후보에 한 발짝 더 올라선 것 같죠? 게다가 6월 20일은 케플러가 탄생하게 된 서바이벌 오디션 걸스플래닛 참가자들도 케플러와 함께 데뷔하거나 컴백을 했는데요. 지난 3월 일본에서 룩앤미로 솔로 데뷔한 유리나가 이번에는 체리씨라는 시원한 여름 노래로 컴백했습니다. 여전히 예쁜 모습으로 유리나처럼 예쁜 노래를 부르며 꿈을 이어가고 있었네요. 그리고 또 다른 걸스플래닛의 인기 참가자인 샤나는 라필루스로 데뷔를 했는데요. 모모랜드의 여동생 그룹으로 필리핀의 인기 하이틴 스타 샨티가 함께한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죠. 거기에 보컬의 왕 이승철이 직접 보컬 디렉터로 나서서 힛야라는 힙한 곡으로 파워 넘치는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6월 20일은 볼 걸그룹도 들을 노래도 너무 많아 즐거운 하루였네요. 그 다음 퀸덤2 그룹은
퀸덤2의 우승팀 우주소녀도 7월 5일 컴백을 예고했는데요. 우주소녀는 퀸덤2에서 우주소녀만의 강렬하고 몽환적인 특색 있는 무대들을 선보이며 항상 상위권 등수를 유지하다 파이널에서 퀸의 아우라를 보여주어 결국 최종 우승을 했었죠. 우주소녀는 퀸덤2가 끝나자마자 바로 팬들을 위한 콘서트를 준비했는데요. 약 3년 만에 열리는 우주소녀의 오프라인 콘서트는 퀸덤2 우승의 열기를 이어받아 티켓 판매 오픈 동시에 전석이 매진되었습니다. 아쉬울 팬들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팬들과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우주소녀. 특히 불안장애로 활동을 중지해 퀸덤2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원이도 복귀해 팬들과 우주소녀 멤버들에게 더욱 뜻깊은 콘서트가 되었는데요. 콘서트가 성공적으로 끝나자마자 우주소녀는 7월 5일 시퀀스로 컴백할 것을 알렸죠. 이달의 소녀와 케플러가 화사하고 시원한 여름 여행을 표현했다면 우주소녀는 열정 넘치는 힙한 소녀들의 여름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우주소녀의 대표적 여름 노래인 부기업과는 다른 느낌입니다. 스페셜 싱글 앨범 시퀀스로 컴백하는 우주소녀는 티저를 통해 힙한 의상들을 선보이며 컨셉 장인의 또 다른 컨셉 변신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퀸덤2의 무대 여왕 효린도 7월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요. 퀸덤2의 1차 경연부터 엄청난 라이브와 무대를 선보이며 마치 다른 팀들에게 최종 보스 같은 느낌을 주었죠. 효린은 얼마 전 시원하다 못해 얼어버린 듯한 포스터를 공개하며 7월 18일 컴백을 알렸습니다. 최근 효린은 팬덤 플랫폼 커뮤니티 위버스를 오픈하며 퀸덤2를 통해 더 많아진 팬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18일 컴백에서는 어떤 노래와 무대로 팬들이 깜짝 놀라게 할지 궁금합니다. 퀸덤2에서 또다시 역주행의 여왕 같은 모습을 보여준 브레이브걸스는 미국 투어를 준비 중인데요. 퀸덤2를 통해 많은 글로벌 팬들이 생긴 만큼 글로벌 팬들을 위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퀸덤2가 끝나고 소속사 콘서트와 카자흐스탄 콘서트에 참가한 비비지. 비비지는 퀸덤2를 통해 여자친구의 추억, 비비지만의 색, 멤버들이 가진 매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며 많은 인기와 응원을 받은 팀이죠. 특히 신비의 쿨한 매력과 은하의 귀여운 매력은 퀸덤2의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돌아온 비비지는 한여름의 파티가 생각나는 포스터와 함께 7월 6일 미니 앨범 썸머 바이브로 컴백을 예고했죠. 이로써 7월에는 브레이브걸스를 제외한 퀸덤2 모든 팀들이 활동을 함께하게 되었네요. 뜨거웠던 퀸덤2가 끝나고 다시 시작되는 참가팀들의 컴백 대전. 이달의 소녀와 케플러가 퀸덤2로 상승 효과를 받은 만큼 다른 팀들도 전보다 더 높이 날아오를 것 같은데요. 이달의 소녀와 케플러 그리고 다른 참가팀들의 컴백 소식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은 퀸덤2 참가팀 중 누구의 컴백을 가장 기다리고 계셨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유람이 아이돌을 덕질하며 재밌었던 혹은 감동적이었던 사연을 받아 읽어드리기로 했었는데요. 바로 덕심이 빛나는 밤에. 오늘의 사연은 스테인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학 오는 바람에 친구를 잘 못 사귀고 있었어요. 거기에 코로나로 인해 등교를 자주 못하다 보니까 친구랑 더 잘 지내기가 힘들어 우울증도 왔었죠.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두유람님 영상 중 세븐틴 호시 TMI 영상을 올려주신 것을 보고 호시의 매력에 반해 덕질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어느 순간 호시 덕분에 우울증이라는 증상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매일매일 호시의 영상을 더 찾아보게 되었죠. 이 이야기를 두유람님께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메일을 보내는 게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덕질 사연이라는 참여할 수 있는 라디오를 제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두유람님이 올려주시는 영상 보면서 즐거운 덕질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스트레이키즈에도 입덕해 세븐틴과 스트레이키즈 두 그룹을 행복하게 덕질하고 있어요. 두유람님 항상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는 더더 좋은 영상 꼭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두유람의 영상으로 한 분을 캐럿길로 이끌었다는 것이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거기에 우울증까지 좋아졌다고 하니까 정말 뿌듯하네요. 앞으로도 아이돌들의 더 좋은 이야기, 멋진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두유람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이 아이돌들을 덕질하며 재밌었던 순간, 내 아이돌들에게 감동받았던 순간 등 여러 가지 사연을 하나씩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사연을 보내는 방법은 아래 상세 설명이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